여러분, 오늘도 참 어려운 시기에 생활 전선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저도 이제 퇴근해서 이제 자기 전에 영상 하나 찍고 자려고 지금 이렇게 앉았습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30대에 좀 얼떨결에 집이 두 채가 됐거든요.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제가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제 통장에 있던 돈이 250만 원이 전부였어요.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장교로 군대를 가게 됩니다. 이제 ROTC라고 하죠. 이제 군 생활을 28개월 정도 ROTC로 하게 되는데, 제 기억이 아마 적게는 120만 원, 보너스 받고 그러면 150까지 소위 중위 월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군에서는 크게 돈 쓸 일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대부분 그 돈을 이제 적립식 펀드에 집어넣습니다. 그때가 한 2008년이었는데 펀드 수익률이 꽤 나왔어요. 한 30-40%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도 못할 수익률이긴 한데 그땐 그렇게 나왔습니다. 28개월 동안 꼬박꼬박 모으니까 2,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우연찮게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하남시에 작은 소형 아파트였어요. 20평 조금 넘는 아파트를 제가 모은 돈 2,500만 원이랑 은행 돈 한 3,000만 원 정도 대출 받아서 한 5,500만 원 정도 아파트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. 좀 오래된 아파트였어요. 그때 당시에 제 동기들 전역할 때 많이들 차를 샀죠. 근데 저도 살짝 고민을 했는데 차가 크게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았고 해서 꽤 빠른 나이에 집을 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30대 중반에 제가 거기에 직접 살진 않았으니까 월세도 주고 30대 중반부터 이제 월세라는 것도 이제 받게 됩니다.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군 전역하고 바로 하게 되거든요. 직장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하남시의 집에서는 살지 못하고 이제 서울에서 작은 굉장히 오래된 재건축이 거의 임박한 아파트 작은 평수에서 살게 됐는데 2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, 전세가 그때. 근데 2년을 살고 나니까 그 집주인이 5천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. 2억에서 5천이면 굉장히 많은 상승률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 집을 사자 해서 그 재건축 아파트 주변에 좀 이렇게 작은 소형 단지들이 모여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중 한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강동구에 아파트 20평대 아파트를 또 구매를 하게 됩니다.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모았던 돈 한 1억 5천이랑 그리고 또 은행에서 대출을 한 1억 정도 받아서 그 집을 사게 됐는데 한 3억 4,400이었던 것 같아요, 그때. 제가 집을 두 번째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제가 집을 구매한 그 다음 해부터 3, 4년간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섭게 집값이 뛰어오르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한 4년,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집값이 한 3배가 뛰었고요. 제가 처음에 구매한 집도 서울이 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로 엄청나게 집값이 오르는 게 이제 번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 집도 한 4배, 5배가 뛰었죠.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, 제가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는 게 결코 아니고, 가만히 지금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,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, 일단 종잣돈을 모아야 돼요. 그리고 나서 그 종잣돈을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. 근데 그 종잣돈 모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. 직장 생활하면서 1년에 정말 몇 천만 원 모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. 근데 그 돈을 모아야지만 제가 그 당시에 부동산을 구매했던 것처럼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정말 단돈 10,000원을 아껴야 돼요. 직장 생활하면서 커피 한두 잔 먹으면 10,000원 금방 쓰잖아요. 제 주변에는 스타벅스 커피 아니면 꼭 스타벅스 커피만 마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
자신들은 이제 그게 작은 자기만의 소확행이라고 하더라고요. 작은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또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분이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불행했냐? 그건 또 아니잖아요. 근데 그거는 정말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. 내가 이 돈을 10,000원을 쓰고 안 쓰고는 자신의 마음가짐 같아요. 100만 원 모으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근데 10,000원 아끼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. 근데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결국 10,000원이 100번 모여야지만 10,000원을 100번 아껴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. 100번이라는 횟수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. 그 100번만 내가 참고 커피를 안 마시면 100만 원을 모을 수 있거든요. 그 100만 원을 모아서 또 그 100만 원에 10번을 또 모으면 1,000만 원이 되거든요.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종잣돈 모으는 게 또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진 않아요. 여러분들은 이제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월급에 얼마를 모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월급의 현재도 50%는 투자를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지금도 차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아마 월급의 50%를 투자를 하겠죠. 50%라는 돈은 뭐 제가 들어가는 보험료라든지 뭐 대출, 이자 이런 거를 다 제외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순수하게 투자하는 금액만 제 월급의 50%를 투자를 합니다. 뭐 주식이나 뭐 펀드, 뭐 다른 기타 투자처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나는 월급의 50% 이상을 모으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의지를 갖지 않으면 결코 종잣돈 몇 천만 원을 모을 수 없어요. 1년에.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또 그 돈을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월급쟁이의 돈을 가장 크게 불려줄 정말 위대한 제가 생각하는 투자가는 누구냐? 저희가 맡길 수 있는 투자가는 누구냐? 바로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시간이 우리 종잣돈에 들어오는 순간 저희 종잣돈은 엄청나게 크게 불어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잣돈을 모으기만 하면 시간이라는 그 위대한 투자가가 여러분들의 종잣돈을 엄청나게 불려줄 거예요. 물론 자산에 투자해야겠죠. 그 당시 제가 군대 전역했을 때 차를 샀던 동기들의 자산 가치는 차가 또 감가상각이 엄청나게 많이 되잖아요. 그 몇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은 몇백만 원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. 근데 제가 샀던 부동산은 지금 10배 이상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어떤 거를 선택하시고 싶으세요? 당연히 자산에 투자하고 싶으시겠죠. 근데 그 자산에 투자하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아끼셔야 돼요. 무조건 아끼셔야 돼요. 커피값, 밥값, 나의 취미생활, 이런 것들을 아끼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종잣돈을 모을 수 있고 그 돈을 여러분들이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그 자산과 시간이 결합됐을 때 그 자산이 불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꼭 기억하세요. 일단 아끼셔야 돼요. 그리고 종잣돈을 만드셔야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